Bonsoir. 제스 김현정. 오늘 리뷰할 뮤지컬은 23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치와 향락에 빠진 악녀로 회자되는 그녀에 대한 뮤지컬 마리 앙투아네트에 대한 리뷰입니다. 마리 앙투아네트의 어머니인 마리아 테리지아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여러 딸들을 정략 결혼시켰습니다. 막내딸인 마리 앙투아네트는 그 중에서도 가장 사이가 안 좋은 프랑스로 시집을 가게 되었고, 당시 14살이었던 마리 앙투아네트는 루이 16세와 결혼하게 됩니다. 루이 16세의 성격은 매우 착하고 소심하며 유약했는데, 프랑스 국민들은 그가 국왕으로서의 면모가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둘 사이에 아이가 없던 결혼 초 7년 동안 프랑스 국왕 부부에 대한 루머가 돌았는데, 마리 앙투아네트는 엄격한 프랑스 왕실을 힘들어했습니다. 그녀는 루이 16세가 선물해준 프티 프리아논 궁전을 사랑했는데, 이 별궁을 자신의 취향에 맞게 꾸미고 이곳에서 파티를 하며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그러나 별궁이 엄청난 사치로 도배되고 밤낮 없이 파티가 열린다는 소문이 무성해질 때쯤 다이아몬드 목걸이 사건이 터집니다. 540개의 다이아몬드로 된 이 목걸이는 루이 15세의 의뢰로 만들어진 목걸이였는데, 루이 15세가 천연두로 죽게 되면서 보석상 베머가 떠맡게 됩니다. 베머는 이 목걸이를 팔고자 마리 앙투아네트를 찾아가지만, 마리 앙투아네트는 프랑스 재정 상태의 어려움을 이유로 구매를 거절합니다. 이후 베머는 평소 친분이 있던 라모트 백작 부인에게 도움을 청하는데, 그녀는 목걸이를 갖고 싶은 마음에 로앙 추기경을 비밀 중개상으로 이용하고, 왕비의 환심을 사서 출세하길 원했던 추기경은 왕비 대신 목걸이를 사기로 합니다. 라모트 부인이 거짓으로 작성한 구매 위임장으로 비용 지불이 늦어지자 보석상 베머는 마리 앙투아네트를 찾아가고, 결국 왕비는 자신이 이 사건에 휘말렸음을 알게 됩니다. 이후 왕비는 이 사건에 아무 연관이 없음을 밝혀지며, 라모트 백작 부인은 종신형, 로앙 추기경은 무죄를 선고받지만, 사람들은 왕비가 목걸이를 훔쳤다, 추기경을 몰락시키기 위한 음모였다며 마리 앙투아네트를 비난의 대상으로 삼게 됩니다. 당시 프랑스 재정 상황은 정말 어려웠고, 프랑스 국민들은 분노를 표출할 실체가 필요했는데, 이 사건으로 위신이 바닥까지 내려앉은 마리 앙투아네트는 친정과 내통한 여자, 사치와 향락의 대명사가 됩니다. 그러나 그녀가 사용한 재정은 이전 왕비들의 10분의 1도 안 됐습니다. 프랑스 국민들이 이토록 분노에 가득 차게 된 건 앙시아 레짐, 모든 국민은 신권을 위임받은 국왕 아래에 있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고, 귀족과 성직자는 특권을 소유하지만 90% 이상의 국민은 과중한 세금으로 도탄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깨어있는 국민들에 의해 구제도의 모순이 되었고, 이러한 시대의 변화를 인지하지 못한 루이 16세는 무력으로 진압하고자 합니다. 시민들은 총칼을 무장하고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고, 이것은 인류 역사를 바꾼 프랑스 혁명의 시작이 됩니다. 국왕 일가는 폭동으로부터 도망가려 하지만 국경 바렌에서 잡히게 되고, 국민들에게 왕가의 미련마저 날려버리는 배신 사건이 됩니다. 그들의 특권은 모두 상실되었고, 루이 16세는 정치적 죄목으로 단두대에서 처형됩니다. 마리 앙투아네트는 여러 가지 죄목으로 기소되었지만 사실 어느 하나도 사형이라는 죄값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죽음을 목전에 앞둔 그 순간까지 왕비다운 모습을 보이며 왕족의 우아함을 잃지 않았고 그녀는 그렇게 단두대 위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사실 이번 마리 앙투아네트 캐스팅 발표가 났을 때 볼까 말까 마음이 굉장히 짜게 식었었습니다. 본진이 안 할 줄은 알았지만 진짜 안 해서 페르젠 못사가 된 게 슬프기도 했고 EMK가 무슨 생각이었는지 페르젠 캐스팅에 뮤지컬 배우가 한 명이었던 게 이상했습니다. 아니 뭐 외국인은 원 캐스팅인데 이 정도면 된 거 아니냐 하는 것 같아서 이번은 그냥 수루 할까 했는데 어차피 향마리 보러 가는 거지 뭐 향마리면 됐지. 향마리 왕비로 나오는데 봐야지 하며 본 게 큽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기적으로 소양 배우님을 봐야 건강해지고 언니 말은 잘 들어야 하니까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해요 김소양, 당신 없인 못 살아. 정말로 뭐 어쩔 수 없네 하고 갔습니다. 샤롯대로. 향마리, 연그리드, 민느젠 나름 성방한 캐스팅으로 보며 든 생각은 이 조합으로 캐스팅 스킬을 더 내놔 였습니다. 마리 앙투아네트는 김연지 배우의 뮤지컬 입봉작인데 과연 그럴만했다 싶을 정도로 마그리드 그 자체였습니다. 마그리드 아르노는 사회 부조리에 관심을 갖고 혁명을 선도하는 가상의 인물인데 무엇이 저 사람을 저렇게 분노에 차게 만들었을까를 곱씹어 봤을 때 정의의 사도 모습 이전에 굶주림에 분노한 한 국민의 모습이 잘 표현됐습니다.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를 주장하며 정의를 위해 싸우지만 이타적인 모습을 보며 가상의 인물이 아닌 실존 인물인 것 같아 그의 목소리에 더욱 몰입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그 후반으로 갈수록 자신이 주창한 정의가 과연 옳은 것이었나 고뇌하는 감정 연기는 몰입도를 최고치로 끌어올릴 만큼 좋았는데 김연지 배우에게 인생캐는 마그리드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 자체였고 가상의 인물을 참 입체적으로 잘 그려냈다 생각했습니다. 민우역 배우님 출중한 실력이야 뮤덕이라면 다 아는 사실이지만 개인적으로 본진을 페르젠으로 못 봤다는 사실에 아쉬움이 한가득인 상태였는데 막이 오르자마자 프롤로그를 부르는 페르젠을 보고 왕장님 소리가 절로 나고 아쉬움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아니 뭐 왜 이렇게 멋있는 건데? 제복은 왜 이렇게 잘 어울리는 건데? 왜 싶었습니다. 솔직히 보는 내내 디즈니 왕자 같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멋있는 역할인데 멋있다는 게 엄청난 극찬 아닌가요? 애기들은 거짓말을 안 하는데 제 뒤에 앉은 꼬마 관객도 멋있다고 했습니다. 그냥 보는 내내 광대가 올라가는데 그건 다 민우역 배우님이 페르젠을 완벽하게 소화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우역 배우님의 페르젠이 정말 좋았던 부분은 멀리서 들려오는 천둥 넘버였는데 이 넘버는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사는 마리에게 현실을 직시하도록 충고하는 페르젠을 잘 나타내는 곡입니다. 민우역 배우님이 묵직한 소리로 제발 정신 좀 차려 했을 때는 이제 현실 좀 봐야겠는데 싶을 정도로 찰나였지만 페르젠이라는 인물이 잘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소양 배우님은 제가 사랑하는 밑보배인데 워낙 하시는 작품마다 내일이 없는 것처럼 열정적으로 하셔서 관객을 항상 작품에 몰입하고 인물에 동화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번 마리 앙투아네트는 지금껏 보아온 배우님의 모든 캐릭터들이 최고 정점인 상태로 모두 녹아있다고 느꼈습니다. 내가 뭘 보고 있는 거지 싶을 정도로 정말 최고였습니다.
1막과 2막의 마리 앙투아네트의 모습이 굉장히 대비되는데 1막에서는 여자 마리 앙투아네트를 이야기한다면 2막에서는 왕비이자 엄마로서의 마리 앙투아네트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1막에서 한없이 철없고 순진무구한 마리를 보며 그녀의 과한 화려함이 외로움의 정도를 나타낸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1막에서 마리 앙투아네트를 잘 드러내는 곡이 최고의 여자라고 생각하는데 세상을 전부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자유와 사랑이 허락되지 않는 곳에서의 외로운 한 여자 마리 앙투아네트를 볼 수 있었던 넘버였습니다. 특히나 향마리가 클라이맥스로 갈수록 진성으로 부르시는 부분이 마리 앙투아네트의 비애로 절절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최고의 여자 넘버가 나올 때부터 울컥해서 야 비상이다 비상 하며 이를 꽉 깨물었던 것 같습니다. 2막부터는 마리 앙투아네트의 비참한 일상을 보게 되는데 혁명이 본격화되면서 모든 것을 잃고 아들까지 뺏긴 채 울부짖는 모습을 보며 내가 보고 있는 저 사람은 마리 앙투아네트인가 싶을 정도로 그녀가 느끼는 감정이 객석에 온전히 동화되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왕비다운 품위를 지키며 조작된 사실과 추문, 오해를 뒤로 한 채 단두대로 향하는 모습을 보면서 초연해 보이는 모습에 꼭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2막에서의 마리 앙투아네트를 보면 절로 숙연해지기 시작하는데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새하얗게 머리가 변해버린 마리의 모습을 보며 그녀에 대한 선입견이나 배경은 잠시 접어두고 한 사람으로서 그녀가 감당해야 했던 고통의 무게를 느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막 내내 그리고 막이 내린 후에도 무거운 감정의 여운이 지속됐었습니다. 김소양 배우님이 마리를 연기하는 동안 마리로 살아보겠다고 하셨는데 정말 샤롯대 그곳에는 배우 김소양은 없고 마리 앙투아네트만 있었습니다. 뮤지컬 마리 앙투아네트는 아쉬운 요소가 몇 가지 있었는데 바로 연출과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시대상을 반영하기 위함이었다지만 여성을 성적으로 비방하는 표현이 굳이 꼭 저 워딩을 사용했어야만 의미가 전달되나 싶을 정도로 불쾌하게 반복됩니다. 오히려 그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방해하는 장치였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메시지가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꿈꾸는 정의가 뭔데 저기야 질투야 싶고 마그리드가 각성하는 계기가 약간은 EMK 감성 심파극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프라이즈가 주는 울림은 분명했던 극이었습니다.